예, 오늘 저기 중구 영도구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을 나오면은 이렇게 뭔가 민생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지역구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공약사항이 좀 나오면 현실성이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과연 이게 공약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과연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 오고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지역구민들이고 일반 시민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공약을 제시하는 뭔가 룰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룰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현역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4년 동안 준비를 해본 분도 계실 건데 그분들이 이제 꾸준히 유권자를 만나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의 핵심적인 현안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재 어떤 상황을 잘 풀어서 그럼 바람직한 상태로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국회의원 같으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는 노력을 일상적으로 해야만 그것을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제시하고 유권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의 어떤 그 정치 문화, 정당의 활동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국회의원들조차도 의정 활동 중에 정말 입법 활동이나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이런 것보다는 지역 현안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양당의 자기 정당의 이익 이런 걸 위해서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도 현재는 안 하고 있다 또는 무능력해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보통 이제 당이 달라도 당이 달라도 같은 지역구에서 일을 하시는 국회의원이다 보면은 보시는 그 해당 지역구에 대해서 필요한 공약 사항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예, 보일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와지는 공약 사항들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예,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실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공약 사항이 겹치더라도 그 공약 사항에서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지 하는 게 이 지역 국민들한테는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너무 현안이 다르니까 과연 우리 지역구에 이렇게 많은 현안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왜 보는 눈이 다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구 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통점이 삼복도를 끼고 있어서 주거 지역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대안이 있는 것들을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 대한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 하다 보니까 선거 앞두고 얼마 앞두고 이제 그런 공약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공약이 있으면 국회의원의 위치에 맞는 여러 가지 권한에 따라서 준비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우리 이제 두 지역에 이제 그 뭐 중구가 영동구에 후보로 나온 그 후보들의 이제 공약들도 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단순히 이제 대부분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이 해야 될 일들을 공약을 내세운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단순히 무슨 구축하겠다 또는 뭘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뭐 추진한다는 내용만 이제 밝히는 정도라서 그런 이제 체계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중구에 속해 있는 남포동, 광복동을 가보면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권이 많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들의 공약 사항을 대충 봐도 정말 이러한 상권이 지금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공약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중구 영도에 나온 이제 새 후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영미,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조성환, 그다음에 복색정의당의 김영진 이렇게 세 분이 나와 있는데 이 세 분 모두가 좀 근거지가 사실은 영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는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답을 내놓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내놨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살펴봤는데 그 상권 몰락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삼복도로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지역의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런 방편, 그다음에 이제 교통과 관련된 내용 이게 이제 줄을 이루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그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이제 언급은 돼 있죠. 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 김영진 후보가 그런 이제 부채 탕감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 실제로는 이제 좀 지극히 뭐랄까 이렇게 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접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야보다는 당장에 좀 뭔가 내놔서 유리한 거. 그래서 뭐 앞서도 똑같은 말이지만 결국은 골고루 모든 지역에 뭔가 소외된 사람들, 틈새가 있을 만한 것들 찾아다니면서 문제가 뭐고 그 대안이 뭔지에 대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중구에 대한 일부분, 특히 중구에 이제 삼목도로 부분에 대한 건 있지만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 영도도 사실은 이제 뭐 대교동이나 남항동, 봉내동을 가보면 예전 같지 않은 상권의 어떤 그 침체 이런 것들 느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 기억에 맞다 그러면은 그 영도가 많이 어둡고 관광 인프라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도에 왔던 관광객이 결국에는 돈을 쓰는 데는 중구로 가서 돈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지만 지금은 고가도로가 형성되고 하면서 영도가 상당히 많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날 정도로 지금 영도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도를 발전시킨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영도가 많이 발전됐을 때 영도에 계신 분들이 피부로 여기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느끼는 건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구가 그렇다 그러면 중구에 사는 분들은 옛날 영도에 사는 분들처럼 또 그러한 감정을 느끼시는 건지 이 국회의원분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뭐 깊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원주민들이 어떤 장사를 하고 그다음 그게 살아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제 개발이나 이런 이제 관광장을 유치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는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신정을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많이 생겼지만 결국은 이제 기존의 원주민들이 거기서 뭐 장사를 하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장사로 들어와서 차지하는 경우. 부산의 도시재생이 대부분 다 그렇죠. 중앙동, 간복동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 상거를 일부 활성화시켰더니 결국은 가게세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은 거기서 장사할 수 없게 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침체를 불러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구의 사례를 봐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영도도 똑같이 되고 있죠. 뭐 청학동, 봉내동에 커피 파는 카페거리, 그다음에 흰정을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그 원주민들이 뭔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얻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사들여서 고쳐서 상가를 구성하고 돈벌이를 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경거리가 돼버렸고 생활하기 불편해지는 이런 어떤 악순환을 반복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 제도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공약들은 대부분 지금 당장에 뭔가 나아질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그냥 공약으로 내세운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공약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와 영도구를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선거 분위기는 당에 대한 그런 그 경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각 후보에 대한 뭐 그런 가치라든지 후보에 대한 그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평가보다는 당에 대한 평가로 지금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원장님 보실 때 지금 현재 중구 영도구의 이제 세 분의 후보가 각각 공약 사항이라든지 그 공약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만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안은 없죠.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 분의 어떤 공약의 특징을 본다면 이제 박영미 후보의 경우에는 오로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게 이제 중점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조성한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전 정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다는 그런 추진력에 대한 부분들 이걸 추진하고 있고 김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무상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당이 가진 정체성에 기반해서 어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공약들이 대부분 그냥 단순히 나열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걸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다못해 뭐 지금 박영민 후보나 주장하고 있는 뭐 이게 트램을 놓는다든지 도시철도를 연결하겠다고 하면 결과 뭐 법적으로 보면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0.8 이상 또는 0.7 이상 이렇게 나와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영도선은 그런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이제 바꿔야만 되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에는 뭐 그보다 낮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예전에는 비용 편익 분석 1이 나왔어야 됐는데 요즘 이제 그게 많이 완화돼서 이제 낮춰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고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이고 새 후보 공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뻔한데 그 돈을 어디에서 확보해오고 또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착공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몇 년이 든다. 뭐 기본적으로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짧게 5년, 길게는 7, 8년이 걸리죠. 그러면 내가 임기 내에 어떤 것들을 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4년인데 그거 아무 관계없이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공약도 써는 경우도 있고 아직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공약도 그냥 하겠다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공약이 과연 자기 임기 중에 이미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뭘 할 것인지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본인들은 다 재선 3선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터무니없는 공약이니까 안 될 것 같다 또는 이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보고 찍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새 후보의 공약은 그런 건 없고 그냥 가치 기준에서 그러니까 뭐 현 여당 또는 야당 또는 진보정당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성향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책 공약을 보고 찍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지금 현재 공약 제시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구 영도구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차진구 운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